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의사소통 능력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말이 안 통해서 고생하신 적 있나요? 아니면 말이 통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계시죠? 그래서 말이 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 말을 알아듣고 그것에 반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말이 통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언어적으로 전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환경에서 자라고, 같은 공부를 하고, 늘 같이 있던 사람과는 말이 쉽게 잘 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던가, 너무 환경이 다른 환경에 있다던가, 또는 전문 영역이 다르다던가, 하는 직무의 성격이 다르다던가, 또는 언어 표현에 있어서 그 말을 잘 못한다거나, 아니면 발음이 좋지 않다거나,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잘 해야지만 우리가 원활한 직장 생활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화를 나누거나 또는 문서를 통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호 간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요즘 시대는 또 글로벌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쓰던 일본어를 쓰던 기타 다른 외국어를 쓰던 이렇게 외국어로서 대화를 하고 문서로서 이해하고 표현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어 능력도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언어적인 원만한 소통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인간관계가 유지되고 그 직업에 있어서 성과를 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소통이라는 말은 상호적인 공통점을 나누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집단에서 어떤 정보, 감정, 사상, 의견을 전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우리는 의사소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을 할 때는 나의 태도, 그리고 지식, 경험, 기술, 스타일, 문화, 가치관이 반영되죠. 그래서 나와 다른 태도나 지식, 지각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소통을 하고자 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의사소통 방법을 구사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말이 안 통하는 할머니와 얘기를 한다거나, 여러분과 의견이 다른 여러분 부모님과 얘기를 한다거나, 직장 상사와 이야기를 할 때, 또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어린아이와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정말 고민되죠. 또는 외국인하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고민이 많이 되시죠? 자, 이렇게 우리는 의사소통이 쉬운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소통을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구입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물건을 들고 과연 컵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도 이렇게만 들어도 가게에서 가격을 알려주기도 하죠. 또는 승차권을 살 때 이렇게 하면 한 장이구나 라고 이렇게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언어가 필요 없이 문서가 필요 없이 어떤 액션을 통함으로써 내가 서로 소통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직장 생활에 있어서는 대부분 문서로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서로 작성을 해서 의사소통을 할 때 어떤 표현 방법을 써야지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문서 작성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는 의사표현과 경청 능력, 언어적인 측면에서 의사소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문서적인 측면에서 문서의 이해 능력과 문서 작성 능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서 하면 딱딱하시죠? 여러분들이 아마 문서는 처음부터 기간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니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아주 딱딱한 언어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어들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죠. 뭐를 언제까지 어떤 취지에서 하고 있고 다음과 같은 또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해서 뭐 일시, 장소, 그 다음에 주제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한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무엇일까요?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고 정확하게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정보를 획득하고 수집하고 종합하는 능력이 문서를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문서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피드백을 줘야 되는 문서를 작성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 또 여러분들이 문서를 어떻게 잘 작성할 것인가, 글로 담아 쓸 것인가, 아니면 그림을 그릴 것인가, 아니면은 기타 다른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요즘은 동영상으로도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문서를 어떤 방법으로 써서 상대방이 효과적으로 이해할 것이냐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문서 작성이 이루어져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상대방이 알아볼 수 쉽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문서 작성을 정확하게 잘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서 작성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권위감이 있고 정확성을 귀하며 전달 능력이 높고 보존성도 크다. 왜요? 활자화돼서 종이에 인쇄할 수 있기 때문에 말로 해서 한번 듣고 넘어가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썸머리를 해서 문자로 만들어서 또는 문서로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 굉장히 그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서 작성법은 때로는 필수 불가결한 그런 수단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문서 작성 능력을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어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말로써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75% 이상을 말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말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어떤 맛을 할 것인가, 내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저도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로써 그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순서에 의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예제를 들을지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할 때마다 어려운 것이 이 말하기 이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을 또 잘하려고 하면 잘 들어야 되겠죠. 경청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말을 잘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자기 말을 그냥 쫙 길게 나열하는 사람을 말을 잘한다고 하는데, 말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확하게 말을 잘 듣고 그 들은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계적인 공통어라고 할 수 있는
영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3분의 1 이상이 영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세계 공통어가 영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글로벌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뭐 인스타그램 같은 거 다 영어로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들 또는 말할 수 있는 능력,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도 영어로서 가능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초 외국어 능력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토플 시험을 보기도 하고 토익 시험을 보기도 하는 것이 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얼마만큼의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토익 시험을 보고 토플 시험을 봐서 그 시험을 우리가 점수를 취업을 할 때 알려주기도 합니다. 제출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의사소통의 그 저해 요인과 의사소통의 유형이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자신감이 있다, 깨가 많다, 강인하다, 뭐 쾌활하다, 마음이 약하다, 뭐 여러 가지 질문 40가지, 40가지에 대한 질문이 있거든요. 예,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4점이 가장 높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점수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온순하고 단순한지, 관대한지, 열정적인지, 뭐 지배적인지 또는 치밀한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보시고 스스로 내가 말을 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이렇게 보니까 평가표가 있어요. 4페이지에.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그 자기의 성향을 분석해 보는 그런 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4페이지, 5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져야 하는 마음가짐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때로는 말을 하기가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때일까요?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내가 그 사람이 싫을 때, 예, 뭔가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죠? 예, 그러면 말하기가 싫어지기도 하고요. 또는,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듣는 어떤 지적 수준의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말하기 싫어지죠? 그리고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과 또 말하기 싫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져야 하는 마음가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인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일방적으로 말하고 일방적으로 듣고 무책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의사소통하기가 어렵겠죠. 그 다음에 전달했는데 아는 줄 알았는데 하고 착각하는 마음. 예, 우리가 확인하지 않고 내가 어떤 전달을 메시지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확인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확인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하고 하는 경우가 있죠. 예,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받는지 안 받는지 또는 내가 그거를 읽었다는 액션을 반드시 취해야 되겠죠. 여러분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굉장히 답답하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주셔야지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하지 않아도 아는 문화, 뭐 이런 경우 있죠. 말하지 않아도 뭐 알아?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반드시 내 의견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미안하면 미안하다, 고맙으면 고맙다, 또는 죄송하다면 죄송하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하지 않아도 안다? 이거는 절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의사소통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이 수업에 대한 내용은 제가 오늘 간단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파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파일을 우리 학과 홈페이지 커뮤니티 방에 제 자료실에 올려놨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보시고 다운받아서
수업할 때마다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몇 페이지 어떤 자료를 보고 수업을 하겠다는 내용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수업하실 때 훨씬 도움이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예습과 복습을 이거를 통해서 하시면 훨씬 더 수업하기에 원활한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과 의사소통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굿바이.